국민의힘 경주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정경민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큰 힘을 쏟아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김상철 에이펙 준비지원단장님과 55명의 준비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행사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경주 시민과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경북은 이 기회를 발판 삼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문화 관광은 물론 경제, 산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전략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포스트 에이펙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에이펙에서는 처음으로 논의된 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라는 두 의제를 포함해서 국가 전략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에이펙 개최를 계기로 조성된 정부의 국가 전략을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2005년에 개최된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는 이후에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와 백스코 확장 등을 통해서 마이스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에이펙 기후센터를 유치함으로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에 가져오는 경제 효과가 7조 4천억, 2만 4천 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어서 경제 발전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경주 포럼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에 도의회에서 에이펙에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줘서 성공됐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조례도 제정하고 그 추진특위도 만들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또 현장 방문해서 지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정경민 의원은 뭐 경주에 살지만 모든 행사장에 다 나타나가 모든 회의기관에 다 얼굴이 뭐 나보다 더 열심히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해줘서 감사드립니다. 경제 전략이 매우 중요하죠. 에이펙은 경제회의입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는 인천, 제주 우리가 경쟁했을 때 누가 봐도 인천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됐느냐? 그 신라 조상들 덕분입니다. 그 세계 문화유산이 절비하기 때문에 한류가 지금 한창인데 한류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제가 마지막 PT에서 한 이야기가 그 잠자리 좋다면 서울 사지 왜 인천 사느냐. 그 사람 정상들이 잠자러 오나. 이렇게 딱 했더니 그건 잠자러 온 건 아니지. 이래가 우리가 16명 투표했는데 13배 받았잖아요. 그만큼 우리 문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통 문화 플러스 첨단 기술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포스트 에이펙인데 어떻게 할 거냐. 우선에 다보스 포럼처럼 경주 포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동의해 주시고 또 중앙정부 문화부에서도 이미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주년 기념으로 경주 포럼을 에이펙 추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화 관련자들을 불러서 토론도 하고 회의체를 만들고 관광산업도 육성하는 그런 회의체를 만들고 K컬처 전문가, K팝, K드라마 등 이 문화산업을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K컬처의 원조입니다. 경주가. 우리 전부 아이돌이 춤추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신라 화랑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풍류를 특히 그때 16살, 17살들이 화랑이었거든요. 젊은 아이돌이 지금 아이돌하고 같다. 그런 이야기들 많은데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뭐 컨퍼런스 좀 확장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또 마이스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백센터 확장하고 현재 미디어 센터를 만드는 게
2,000제곱미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사님.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인 거는 예. 맞습니다. 그렇고 제가 방금 질문 드린 것은 문화관광 분야, 물론 경제 분야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문화관광 분야에서 지금 10월 15일에 경상북도가 주최한 경상북도 포스트 에이펙 사업 연구 영역 최종 보고회가 경주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에이펙 문화의 전당 건립 사업을 포함해서 3가지 핵심 사업이 제안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핵심 사업을 보면은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떤 용역을 했는지 1조가 넘는 예산을 어떤 용역에서 국비 확보라든가 어떤 기반을 어떻게 다지겠다는 계획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예산에 대해서만 계획서가 나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정도의 규모를 세 건 다 완성을 하려면 저나 지사님은 이번 생에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아니, 완공을. 이번 세기에서 못 본다고? 이번 생애에서는 네. 저나 지사님 다 이 작품을 완공하는 건 보기 의원님이 어려울 게 그걸 이해하면 아니겠 안 되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우리 도의회고 제가 하는 일이지. 예, 그러나 그것을 뭐 준비된 대로 할 것 같으면 다 누가 봐도 그건 당연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말씀드리는 그런 일을 겁니다. 누가 뭐 합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경주가 겁니다. 되는 지사님.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 어마어마한 네. 유 작품은 다 안 된다 하는데 해냈잖아요.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당장은 관광객이나 경주 시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경주가 진짜로 국제 에이펙이라는 국제 행사를 치룬 도시라는 이미지를 에 맞는 단기적으로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이 거대한 사업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대한 인프라를 우리 조상들이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세계에서 많이 홍보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객이 넘쳐날 거예요. 그 사람들 숙박시설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호텔도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누리마루 같은 그런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전시관도 만들고 그다음에 기념공원도 만들고 기념관도 만들고 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에이펙을 했는 나라 이런 나라 이렇게 도시간 회의체도 만들겠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는 나라 경쟁이 아니고 도시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경쟁하는 도시간 회의체도 만들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지사님 준비를 하고 말씀 있고 1조짜리 그거는 보문호 개발하는 게 5천억이에요. 예, 보문호가 됐건 어떤 대프로젝트가 됐건 1조라는 예산은 반드시 국비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비 이번에 투입이 되는 이번에 예산이 사업인 만큼 국회에서 그거 넣으려고 그 건축비 중에 건설비도 좀 넣으려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 그 노력하는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1조나 되는 사업들의 완공 기간이 꼭지만 들어가면 단축되거나 시작되는 거예요. 길어지거나 할 수 있겠죠. 내가 차기 한 번 더 하면은 그때까지 다 해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랜드마크는 내년에 다 만듭니다. 예, 내년에. 믿겠습니다, 지사님. 네. 그래서 지금 25년 10월에 했으니까 네, 26년 10월부터는 매해년 기념 행사도 만들고 하는 그런 단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행사를 위해서 네. 기념관도 만들고 네. 랜드마크를 만들어냈죠. 네, 그래서 중장기 프로젝트도 함께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 우리 도의원들도 다 당선되고 올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지사님. 협조 잘해서 알았죠. 예, 지사님 지금 항상 우리 경북에 실현하는 정책이 늘 도민들이나 저희 의원들한테도 귀감이 됩니다. 에이펙 성공적 마무리가 지금부터라고 시작합니다. 또한 포스트 에이펙의 성패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도민이 얼마나 체감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도민이 체감하는 포스트 에이펙 구현을 위해 지금부터 다시 힘을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박물관 왔다 가고 난 다음에 네, 그쪽에서 경주 박물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진을 찍어 다 올렸더라고요. 그 자기들 백악관 홈페이지에. 그 중에 왕관을 제일 앞에다 내놨어요. 자기 받은 왕관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우리 홍보가 이제 됐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사님. 본인 질문 시간은 정해져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시진핑도 가서 모든 언론에 다 났더라고, 경주 박물관. 그래서 홍보가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되었기 때문에 경주는 특히 우리 지역은 관광객이 넘쳐날 것이어서 그 사람들 어떻게 유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사님의 예. 공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 하여튼 거로 생각합니다. 정경민 의원이 열심히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다음은 엄태현 저출생 극복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지사님께서는 지난 24년 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략 구상과 세부 실행 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타 시도 대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서의 모습은 지사님의 뜻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중한 논의를 거친 정책 수립보다 우선 예산 확보, 그리고 저출생이란 단어에 매달려 남녀 매칭 사업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핵심 사항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하는 남녀 매칭 관련 사업이 24년 기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한 사업이 3건 있고 시군에서 한 사업이 7개 있고 그렇습니다. 본청에서만 실시한 사업이 3건입니다. 3건이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출자, 출연 기간, 공기업까지 다 포함하면, 본부 다 포함하면 대략 6, 7건, 또 말씀하신 대로 시군하고 다 합치면 10건이 넘습니다. 10건, 예. 네. 근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저들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떤 이유로? 그 매칭 사업의 목적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매칭을 해서 결혼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작년도에 이제 나름 열심히 해서 몇 쌍이 결혼했습니까? 매칭을 42%가 그 매칭이 됐는데 결혼 여부는 저희가 그 좀 조심스러워서 다 그렇게 세밀하게 파악을 하지 본부장님,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매칭은 그 행사하는 그 자리에서 짝을 지어주는 게 매칭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 자리에서 행사 자체는 매칭이 될 수 있어도 문 밖에 나가면 다 이 지속 가능하지 않단 말입니다. 지난 4월에 제가 본부장님께 받은 자료로 혼담이 오고 가는 매칭 커플이 한 커플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태어난 아기가 네. 아기는 있습니까? 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있습니까?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지금 제가 없습니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태어난 아기는 없고 매칭이 돼서 결혼까지 이어진 커플은 한 커플이다. 맞죠? 아닙니다. 그때 이제 실제 뭐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이 온 커플이 하나 사례가 있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그 이렇게 매칭을 하고 연애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걸 저희가 행정에서 결혼까지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느냐 여기까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는 게 조사를 하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아니고요. 있어서 이 매칭 사업 자체가 스타일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이제 방송 프로그램 하나를 모방을 해서 지금 이 사업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매번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이 매칭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또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크루즈를 탄다든가 여행을 보낸다든가 펜션에서 머무르게 한다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현재 결혼 정년기에 노인 젊은이들이 꼭 연애를 못해서 결혼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가 뭡니까 저거 위에서 우리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못 하고 있다라는 응답률이 상당히 한 70% 가까이 되는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칭뿐 아니라 결혼 이런 거 조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칭도 중요합니다. 물론 일부는 진짜 연애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고 하지만 경상북도가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낳아서 살기 좋은 경부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더 주력해야 된다. 이게 저출생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매칭 사업으로 그 행사 한 번만 성공했다고 해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북형 저출생 극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과 출산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경상북도가 육아 및 보육 환경 조성,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좀 주력해 주십사 하는 저희가 그 말씀을 부분에 드립니다. 훨씬 많은 사실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네, 근데도 예.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매칭 사업으로 저출생 극복에 대해서 노력한다. 이걸 앞장 세우지 마시고 경북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경북에서 한번 살아볼까, 가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렇게 좋을 하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지방시대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선 내용처럼 연결해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경상북도의 청년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인구 유출 문제 현상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예. 경북 도내에서 청년을 위해 추진된 일부 사업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면은 제가 질문을 했더니 참여율 저조, 지원 신청 부족, 또 참여했다가 중도 포기, 선호도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 등으로 인해서 신청 실적이 저조하거나 우리는 예산을 세웠으나 신청을 하지 않으니까 시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 이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매년 반납이 됩니다. 사업 추진 실적이 20%에 못 미치는 사업도 있습니다. 청년 정책은 말 그대로 청년의 입장과 수요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정책 발굴하고 추진해야 되는 이런 모든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고 간부 직원들의 일방적인 매뉴얼에 따라 칸 메우기에만 급급한 밑에 직원들. 이래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모든 사업들이 100% 잘 진행돼야 된다는 게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 아마 일부 사업들은 아마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당사자들의 참여 그다음에 그 청년들의 어떤 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요지를 제가 잠깐 보니까 청년 중심 사업 추진위원회 이런 걸 구성하고 계시던데 그런 거 역시나 매번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홍보도 너무 안 된다고 봐지고요. 제가 생각을 하나 해본 게 만약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문화예술 관광 이쪽이 경북이 좀 특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경북 출신의 경상북도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구 또는 서울로 나가는 학생들, 경북 출신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를 해서 경연 대회를 한다든가 어떤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그런 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사업. 그리고 또 이런 청년 정책은 정말 청년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거 말고 우리 도청에도 젊은 직원이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예. 그 직원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들도 보면은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전체에 저희들 30개 부서에 사실 128개 사업 3,163억 원이 사실 청년과 관련되는 사업에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에이펙도 끝났고 우리 문화관광 이런 부분들이 경북이 앞서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최대한 활용하고 또 말씀 주신 창업 부분들도 저희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창업 부분들도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정말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럼 혹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북 지역 출신 인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부분들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KUCT 프로젝트를 통해서 요거는 이제 지자체 그다음에 대학 기업 협력으로 해서 일시군 일대학 일특성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학교에다가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고요. 아는 사람은
어떤 관심 채널을 통해서 매번 하지만 참여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각계각층의 각 전공 분야에 있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꼭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제 청년 이끌림 홈페이지라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걸 좀 더 고도화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고.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재용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아까 지사님이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는 바람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국장님께 제가 조금 줄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학생들이 면허도 없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30대 엄마가 열흘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는 한 공유 킥보드 업체가 대리 점주를 모집할 당시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사고를 내도 법적 책임은 전혀 없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홍보수단으로 삼았고 그게 불행한 현실이 됐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공유 킥보드 업체에게 면허를 확인할 책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킥보드 업체는 이 같은 법적 사각지대를 파트너 점주를 모집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실제로 면허가 없다고 해서 아예 타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요청은 계속해서 저희도 하고요. 근데 없어도 탈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타도 안전하다고 말하고 업계에서는 당연히 면허가 필요하지만 이건 고등학생 이상 정도면 사고 안 내고 안전하게 잘 타고 다닌다. 이게 공론이고요. 이 사고로 단란했던 가족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행 사각지대가 사고 증가는 물론 보행자 청소년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혹시 제가 지난해 3월에 도정 질문 때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한 조치나 강력하게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한 도정 질문을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제가 그 도정 질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난 24년 9월 26일 날 개정할 때 대표 발의를 하셨고 거기 상황에서 사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예, 맞습니다. 사각이니까. 국장님, 제가 예. 시간이 없어서 그 국장님한테 제가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했을 때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국장님이 정숙 국장님이 그 상위법에 막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경북에서 상위법을 피할 수 있는 아래로 만들어 달라 해서 제가 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례를 개정하고 아마 일부 시군에는 조례가 이미 또 개정돼 있는 걸로 제정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고 홍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너무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16세 이상 운전 이상이어야 하고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은 대여사업자는 운전면허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에서 상위법에 제한받지 않는 한 그 아래 부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조례도 개정됐는데 홍보가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진짜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홍보에 좀 더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히를 기하고요. 네. 우리가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올해부터 한 10,000여 명 이상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더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교육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지난해 3월에도 제가 도전 질문 때 학폭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학폭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 하고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역할 등에 대해 질의를 할 수. 예, 교육감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초3부터 해서 중5까지 교육부에서 그 교과 연계에 어울린 프로그램 12차시를 필수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수로 1년에 몇 번 운영하죠? 12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시간을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그 1년에 12시간이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한 번입니다. 12번씩. 1년에 한 번. 아니 12시간 하도록 하루가 24시간인데 1년에 12시간만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한다. 근데 이제 그거는 교과 연계해서 하는 거고 예, 평소에 교과 연계 교육이라고 하지만 예. 실제로 교육받는 학교 교실 앞에 복도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이 학폭은 사실은 이게 뭐 꼭 교과에만 하는 게 아니고 담임선생님 후원 하나 가장 큰 관심이 학생 안전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중 내내 하는 겁니다. 내내 하는데 특별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건 12시간짜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법적으로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12시간을 6시간 나눠서 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이 따로 교육부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경북에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약해서, 예. 대부분의 지금 방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교육은 학생 교실에서 영상은 영상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은 선생대로 각자 따로 영상은 영상대로 방영이 되고 있고 학생은 학생대로 학생하고 싶은 일 하고 있고 선생은 선생대로 이렇게 시간 이거를 학생들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교육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오래됐는데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교육감님. 그래서 제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예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산 한번 보십시오. 교육감님. 예. 예산이 어마어마하죠. 73억, 76억. 이게 매년 1년에 80억 가까이가 학교 폭력 예방 예산으로 나갑니다. 교육 예산으로. 근데 교육, 어떤 게 교육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게 교육입니까? 이거 누가 받는 교육입니까? 교육감님? 전부 교육과 관계된 겁니다. 이게 뭐 교육이 딱 교육 수업 시간 별도로 노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예, 교육감님 전부 다 연관이 말씀하시는 되고 데는 관련된, 교육감님 예. 지금 현실을 너무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요. 학생들한테 직접 하는 교육이 없습니다. 전부 관계 공무원, 해당되는 관련자, 그 다음에 교감 선생님 위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학생의 지도를 하기 위한 자, 그런 근데 역량을 키우기 학생들에게 위한 지도를 것이고. 하기 위해서 예. 운영금, 성과금, 발표회 이런 것만 예산을 많이 합니다.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은 34개 사업에 예방 중심을 사업을 둔 사업은 7개 사업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직접 일부 학생이라도 경상북도의 학생이 몇 명인데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예산을 이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 이거는 뭐 선생님 지도고 이거는 학생 교육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연관성이 있고 선생님이 역량을 가져야 매 시간 매일 이 선생님 관계되는 거지 이게 뭐 따로 딱 분리해서 그렇게 예산을 나눌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교육감님. 근데 교감 선생님이 대부분이고, 예. 그 다음에 비중이 절대적이고, 강사진은, 예방보다 업무 담당자, 조사관 교육에만 치중하는 이런 형편인데,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안 되고, 의원님 말씀처럼 직접 학생들 교육도 하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그 수업이 있고 바쁘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들이 맡고 지도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이 조사관들도 사실은 그 제대로 역량을 갖춰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조사관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의 역량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전부 다 연관되는 근데 문제라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교육감님께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예. 이미 학폭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도 피해자는 숨고 가해자는 너무 당당하고 이런 상황이죠. 아무도 조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를 든다면 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땐 어떤 조치를 받게 되고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 전혀 아이들에게 되어 있지 않고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숨기기만 바빠요. 저희가 뭐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도 빨리 제출 안 해줍니다. 지금 그 숨기면 선생님들이 그 징계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 받은 예도 있고 심지어 해서. 작년에 제가 도정 질문할 때는 아직까지도 학폭 대장도
작성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비치하지 않는 학교도. 예, 그 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교육감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대한민국 매뉴얼입니다. 그냥 기본 매뉴얼.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아직도 학폭에 대해서 기본 매뉴얼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학폭이 그렇고, 발생하면 선생님도 굉장히 힘들고 또 아이들도 지금 대입에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관심을 거는 가지고 교육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직원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예, 더 보완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예. 일일이 다 하나씩 점검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확인해 보니까 영상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됐을 때 상황 재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요즘 TV에 보면 김창옥 쇼 뭐 또는 벌거벗은 세계사 이런 것처럼 직접 누군가가 와서 교육을 해주고 강의를 해주는 학생들하고 직접 부딪혀서 이게 정말 지겹도록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폭은 정말 뿌리를 뽑아야 하지만 잘 안 되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학교 폭력은 숨기는 관행에서 벗어나서 오픈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문화로 바꿔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에 대한 대응 방식이 사법부와 대학들의 어떤 대처를 하는지 영상을 통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여덟 아이로 온몸을 묶어가지고 바닥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발차.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거지. 참 다행이라.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그런 쪽으로 빠지는 애가 아니거든요. 빠진 애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논다니까요.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문이 지으면 일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못 만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계신데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거예요? 왜 합의를 안 해옵니까, 어머니? 700만 원을 받았다고요. 700만 원 너무 제가 생각이 너무 가고. 피해자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지도 못하는데 이해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데 그걸 이해를 하려고 안 해요. 부모님 전체가.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른들 문화가 지금 아이들 학교 내에서 그대로 들어가요. 서열, 재력, 권력. 학교가 힘 있는 놈들은 살아남고 힘 없고 부모 없는 애들은 쫓겨나고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경북대는 학교폭력 징계 수위에 따라서 출석 정지 등은 50점, 전학과 퇴학 조치는 최대 150점을 감점했는데요. 그 결과 정시 모집을 포함해서 모두 22명이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다른 대학도 따라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전국 10대 교대도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등 4개 대학은 처분 수위와 상관없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으면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탈락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도 있는데 방금 교육감님. 영상은 경북 사례는 아니죠. 그걸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지금 대한민국 매뉴얼에 빠져 있는데 제가 이 지금 뉴스에도 나온 영상은 경북 거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영상은 이미 많은 분들이 보신 거라서 예. 오해하시지 않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교육감님 혹시 학폭과의 전쟁 승포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 경상북도형 전쟁 선포. 고려하겠습니다. 예. 단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대처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습니다. 예. 예, 그 직원들부터 할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단호하게 또 다시 예, 예, 다짐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정책적 비효율은 마약과 흡연 관련 사업들에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경상북도의 청소년들은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합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한 학생은 아무도 예, 없고요. 맞습니다. 너무 예. 가까이 곁에 와 있습니다. 네. 예. 지난 23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 마약 음료 사건 아시죠? 예, 예. 마약의 위협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까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마약의 유혹은 소위 공부 잘 되는 약으로 둔갑시킨 마약 음료부터 다양하게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약류는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고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보면 14세에서 24세의 1.3%가 마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숨길 수 있는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청소년 마약 사용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들의 불법 마약 등 오남용, 처방 등이 전국에서 대구, 경북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교육감님, 대구, 경북의 학생들의 경험 비율이 마약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안타깝죠. 안타깝고 지도를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결국은 학교 폭력에서도 이 마약, 흡연 이쪽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 예, 이렇게 되고 지금, 모든 게 연결된 내용이다. 이렇게. 아이들 지금 마약, 도박 너무 지금 근처에 와 있어서 네.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예, 지금 경북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 하시는 예, 거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마약류 예방 관련 정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23년도에 그 예방교육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학생들 역시 유초등 학생은 5시간, 중학생 6시간, 고등학생 7시간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마약 예방교육 앱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데 퀴즈나 뭐 이쪽 아이들이 손쉽게 아이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해서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 마약 퇴치 본부하고도 MOU를 맺고 또 강사도 지원받고 경찰청에도 마약 그 자진 신고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교육감님 지금 예산을 살펴보면요. 예. 마약이나 흡연 관련 예산이 2년간 마약류 예방 관련 행사 예산을 살펴보면 약 1억 7천만 원. 17%에 불과합니다. 예. 학생들한테 직접 교육하는. 근데 이제 그 흡연 예방 그 예산이 16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하고 마약하고 같이 우리가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나마 다른 것도 다 보면은 캠페인, 뮤지컬, 교원 연수 이런 걸 하는 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일까요? 이제 아이들 그 마약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학폭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게- 경상북도의 문제는 교육감님 예. 배운 걸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교육을 듣고 담당 교사들이 알아야 교육을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교육을 받고 교육을 내어놓지 않고 예,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사실은 그 이게 학폭, 마약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강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아이들이 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예술 활동하고 또 이런 스포츠 활동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마약이나 흡연은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일부 예.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예, 예. 그런 거를 청소년들이 한다는 자체도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제가 흡연 예방 관련해서도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마약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랑교육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랑교육원 아시죠? 예, 압니다. 네. 화랑교육원은 삼국 통일의 역사적 의미와 화랑정신을 계승하고자 설립된 것으로 예. 단순한 체험활동이 아닌 인성과 리더십을 기르는 경북형 인재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화랑교육원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이 약 13억 중 수련 운영비에 쓰여지고 있는 예산은 평균 약 2억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리더십 캠프, 생태체험, 역사탐방 이런 표준화된 활동 위주로만 이루어져 있고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초빙된 강사 중 상당수가 요가, 캘리그라피, 명상요리 이런 강의를 하는 분들인데 해마다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초빙되고 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랑교육원이 73년도에 경북 학생들로 시작을 해서 76년도부터는 전국의 고등학교 간부 학생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학교 아이들 내신 관리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 간부 학생들이 여기에 오는 것을 3박 4일 동안 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중학생도 오고 1박 2일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그 강사들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 인성 쪽의 강사들을 더 초빙하고 그분들을 공모하고 네, 또 알겠습니다. 평가하도록 그렇게 교육감님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그리고 지금 화랑교육원은 아예 그냥 32명의 직원이 교사들이죠. 직원들이 그냥 앉아 지키고만 있다. 교사들은 아닙니다. 교사 아닙니까? 수련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2명의 그럼 직원들이 거기에는 화랑교육원을 이제 지키기 연구사하고 위해서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상한 건 2020년까지만 해도 교육청 자체에서 그 이후에 폐지가 됐거든요. 그 평가를, 기관 평가를 그 전까지 늘 했는데 이게 사실 효율성은 좀 떨어지고 전 기관이 다 했습니다. 교육 지원성도 했는데 앞으로 이 조직 개편되고 난 후에 필요하면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육관님. 그러면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랑교육원이 설립 취지에 맞게 만든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상북도는 3개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지금부터입니다. 경상북도가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추진해오던 모든 사업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여 혁신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용기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불조심을 강조하듯 학교폭력 예방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헌신을 당부드리며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